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나눔 챌린지 진행을 맡은 성남 화랑초등학교 교사 김웅입니다. 이번 수업 나눔 챌린지 주제는요, 한평생 프로젝트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꿔요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나눔해 주실 상탑초 현지연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타초등학교 교사 현지연입니다. 네, 이번 수업 나눔은 조금 특별한 게 단순히 한두 교과를 연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를 연계하고 또 36차시라는 많은 차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작년에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경기 탐구수업 공동체 교사단 활동을 하면서 이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책도 읽고 강사님의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직접 실천해보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클 것 같아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탐구 단원을 계획해보고 실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 탐구 단원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게 됐나요? 탐구 단원은 동학년 선생님들과 어떤 것을 주제로 선정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는 6학년 2학기 사회과와 도덕과에 있는 통일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 지구촌의 지속가능 발전 과제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게 탐구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는 아이들의 삶과 관련이 깊고 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보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 단원의 개요를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의 단원은 사회과, 도덕과를 중심으로 국어, 미술, 자율 등의 교과가 융합된 프로젝트이며 총 36차시 동안 진행했습니다. 단원의 이름은 한평생이며 부제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하여 한평생 노력하는 우리입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제는 평화이고 영역은 지속가능성입니다.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배우고 느꼈으면 하는 개념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 한반도가 된다면 그 방법은 반드시 평화로워야 하며 통일되지 않은 분단 한반도이더라도 남북한의 평화로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핵심 아이디어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또 핵심 질문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평화로운 한반도는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은 어떠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필요한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첫 차시에는 먼저 진단 질문을 통해 방금 말씀드린 핵심 질문 5가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배움 공책에 한쪽에 자신의 의견을 정리를 함으로써 반대쪽에 공간을 비워두고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후에 그 공간에 다시 의견을 채워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차시들에는 도덕과 사회과를 중심으로 남한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북한의 모습 알아보기,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들 알아보기, 다른 분단 국가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통일 과정은 어땠는지 알아보기, 그리고 통일 한반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 바람직한 통일 방법 및 통일 과정 등에 대해 스스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번 프로젝트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요? 네, 프로젝트 결과물은 단원을 설계할 때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구상하기는 하였지만 중간중간 아이들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물은 미술 시간에 서예를 배웠는데 학생들이 한평생 프로젝트와 함께 연계하여 작품을 만들고자 하여서 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응원하는 서예 작품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붓펜으로 한 걸까요? 네, 붓펜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복도에 6학년 전체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하고 이야기 만드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때 활용했던 게 이 통일 스토리텔링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해당하는 단어들을 소재로 삼아서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스스로 상상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모든 별로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새로운 소재로 이야기를 만드는 릴레이 소설 형식으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어떤 걸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조금 더 발전시켜 학생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고 그림책 출판회를 만드는 것으로 최종 발표회를 구상하였습니다. 원래 교사들이 생각했던 주제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화로운 그림책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 끝에 저희는 다시 최초의 주제로 돌아가서 평화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가치를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평화 그림책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걸 바로 만들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평화라는 개념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책을 활용했습니다. 책은 우리 함께 웃으며 라는 책을 활용하여 온책 읽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평화와 관련된 책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뭘까요? 네. 평화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웃으며의 특징은 10명의 작가님들이 쓴 10개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우정, 사랑, 가족 등이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 속에 통일 후의 한반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각각의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웃으며 프로젝트 책을 함께 작성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전쟁에 반대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라고 학생들이 공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을 쭉 읽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림책을 표현했을까요? 네, 10명의 작가님들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찾은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작가가 되어서 내가 생각한 평화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쓰고 싶은 평화 그림책의 줄거리를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아침 시간과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많은 그림책을 읽었는데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글과 그림이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글이 완성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분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림과 글의 구성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토리보드까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신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림책을 만들었다면 이제 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림책을 어떻게 출간하셨을까요? 저희는 포토북 출판 업체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종이에 그림을 완성된 페이지가 있으면 직접 그 종이를 스캔하여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책의 완성본의 질이 굉장히 좋아서 학생들은 만족을 하였는데요. 담당 교사 선생님들과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물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손길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여름방학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AI 동화책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활용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편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 교사가 따로 나서서 이렇게 출간을 도와주는 것은 조금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도 스스로 성취감을 얻게 되고 출간도 스스로 해보게 되니까 다음번에 선생님께서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에듀테크 도구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번에 그림책 출간회를 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스토리보드만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학생들의 구체적인 출간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출간물은 실제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편집본입니다. 네, 중간을 기점으로 양쪽에 그림이 나누어져서 출간이 되는 형식입니다. 학생들이 글과 그림을 직접 배치하고 편집하여서 이렇게 완성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이 학생이 생각하는 평화의 주제는 전쟁이 없는 서로 보듬어주는 세상이라는 주제인데요. 호수마을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 학생은 색깔로 뭔가 구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한반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반도의 이야기와 연관이 된 네.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도움이었을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성남공감 나라사랑 통일교육과정으로서 일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남 내 다른 학교에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통일과 관련된 수업 자료와 활동들을 추천받기도 하였고요. 저희 프로젝트에 관해서 피드백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그림책을 많이 완성을 했는데요. 이런 그림책 출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 6학년 학생들이 작년 1학기 때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 소설책을 쓰신 작가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기억이 있어서인지 스스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6학년 전체 학생들이 그걸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박람회 형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한 반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작가님이 되어 책상에 본인의 그림책을 놓고 전시를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그림책을 읽고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있는 작가님에게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줄 수 있어서 그랬던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출판 경험을 또 해보고 또 작가가 돼서 또래 친구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주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프로젝트는 해당 그림책 출판회 이후 사후 질문에 답변을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후 질문은 맨 처음에 답변했던 핵심 질문 5가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진단 질문 옆에 비워놓았던 빈칸에 본인의 생각을 적으면서 프로젝트 전과 프로젝트 후에 자신의 생각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새로 배우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생각 중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보기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스케일 그리고 공을 많이 들이신 게 느껴지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긴 호흡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길을 잃지 않고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중간에 온책 읽기를 하게 되면서 이 평화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처음에는 이야기 속에서 평화라는 개념을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친구들과 공유를 하면서 감을 찾고 나중에 자신의 평화 그림책을 만들 때에도 그 부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좋았던 점 한 가지 그리고 아쉬웠던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평화 한반도가 지구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 단원인 지구촌의 평화 발전 단원을 공부할 때 다시 언급을 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도 했지만 학생들에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이들이 통일의 문제를 비단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어미술과 연계한 평화 그림책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평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그림책 형식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런 긴 호흡의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여 올해도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김웅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탑초 현지연 선생님의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실천과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